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AI에게 어떤 것까지 좀 물어보셨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친구와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 회사로 이직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내용까지 AI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요즘은 이 사주를 보러 점집을 가는 일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사주를 AI에게 묻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주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 문서운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옛날부터 뭐 이사를 가거나 부동산을 움직일 때 이 문서운이 들어오는 그 좋은 해에 움직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긴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100% 신뢰하고 믿고 움직이시는 분은 없겠지만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게 사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보다 더 이 현장에서 또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더 오랫동안 경험 쌓은 우리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그 문서운, 부동산 옮겨야 될 타이밍, 투자해야 할 타이밍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계속해서 금요일 2부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 홍정기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7월의 첫 주 시작이죠. 자, 하반기. 자,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하반기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전망, 또 흐름, 또 재개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무엇이든 고민 물어보세요. 저희 박스TV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시면 알찬 도움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2026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올해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야기 나눴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하반기 진입을 했습니다. 더 늦지 않게 빠르게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2부는 또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바로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동탄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1주택자인데, 네. 서울 재개발 빌라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네, 이제 저희 가용자금은 한 3, 4억 정도이긴 한데, 네. 그 서울 상급지 재개발 빌라 찾아보니까 그 재개발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거의 이제 투자금이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가 아무래도 재개발 단계에서 초기 지역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3, 4억 가용 자금으로 이제 뭐 서울 상급지 재개발 가능성 있는 곳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우선은 최근에 많은 부러움을 받고 계시겠네요. 동탄에 1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또 3, 4억의 여유 자금으로 서울 상급지에 그래도 좀 초기 단계로 투자할 수 있는 상급지를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과 계획 세워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우리 동탄 아파트 시세가 가파르게 올랐어요. 아파트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자, 그래요. 지금 트렌드는 꼭 강남 3구 한강벨트 이쪽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핵심지부터 또 똘똘한 한 채의 상급지, 또 그 다음 급지의 똘똘한 한 채, 또 그 다음 급지. 자, 급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상승의 불길이 지금 그 전이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죠. 다 오르는 것이 아니고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는 자, 직주 근접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쪽으로 바로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토호제 규제를 비껴나간 동탄이 그동안 올랐었고 최근에 이제 규제가 묶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남양주나 이런 쪽도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있다라는 정도. 자, 그런데 지금 형태는 어때요? 자, 꼭 핵심지가 아니어도 아파트 하나를 보유하고 계시면 자, 그 다음에는 뭘 볼까요? 자, 핵심지에 지금 시청자님 질문 주신 것처럼 상급지의 미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초기 재개발에 관심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청자님 쪽에서 보고 계신 지역이 있으셨을까요? 약간 네. 마음은 강남이지만 네. 강남권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송파나 강동구 정도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송파나 강동 쪽도 보셨다고 해서 우리 송파나 강동 쪽도 보셨고, 자 보시면 사실 최근에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초기 재개발 쪽으로 보시면 크게 움직임. 자, 상급지로 가는 부분들이라는 건 첫 번째로는 미래 가치를 선점한다. 자, 아파트의 시세 가이드라인을 먼저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예. 지금 우리가 보려는 건 뭐다? 단순한 빌라나 다세대가 아니라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미래 아파트를 지금 선점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짜는 부분들이고, 주변에는 그리고 노후도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부분들, 최소한의 법안 위반 제한을 해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주민 동의율의 초기 움직임까지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방배 사당권 쪽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초기 재개발에서는 잠실 쪽을 조금 보시면 송파권,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포인트가 이런 쪽입니다. 자, 보시면 특히나 이런 송파권에 대해서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현재 대한민국 아파트 시세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장 시세가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나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왼편, 오른편, 또 오른편에서도 이렇게 급지별로 한강변에 붙어 있는 쪽, 또 송파 석촌역버 쪽, 그리고 우리 가락 또 우리 문정역 요 라인 아래쪽까지, 자 이렇게 급지별로 우리 하나 둘 셋 나누어서도 아파트에 어떤가요? 재건축 정비 사업의 움직임이 있고, 바로 이 왼편 이쪽이 어디예요? 잠실 본동, 삼전동, 석촌동 이렇게 나누어서도 지금 각각 재개발의 초기 움직임이 말씀드렸던 요건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금액별로 3억에서 4억대 정도 되신다면 우리 잠실 본동 쪽에 우리 잠전초등학교 왼편, 오른편으로 재개발의 참여 의사 단계를 확인하는, 그리고 초기에 주민들의 움직임이 시작된 요 양쪽으로, 전통시장 위쪽은 상권이 발달돼서 어렵고 요 아래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우리 한 2억대 정도 자금이라면 석촌동 우측 오른쪽 헬리오시티 위쪽으로 이런 라인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 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내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면서 이 송파권은 충분히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 시장에서는 심장의 박동수가 느껴지는, 그렇죠? 꾸준히 수요와 관심이 몰려져 있는 이런 형태, 즉 당장 아파트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과정에서 빌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 박동수를 느끼는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는 쪽, 이런 두 개 지역 정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가용할 수 있었던 그 투자 자금 내에서 말씀 주셨던 우리 송파권, 잠실 본동과 또 석촌동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니까 한번 임장도 다녀오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또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방송 시간 통해서도 그런 도움 드리고 있고요. 마침 또 이런 이야기, 초기 재개발지에 선점해서 좀 투자하면 부자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정기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 토요일 그리고 또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자 우리 세미나 요즘 정말 신청 많이 하세요. 예,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문의도 많고요. 최근에 보면 사실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 자 충분히 상반기에 예상치 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시장은 늘 그 기대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만큼의 시세 차익 또는 그만큼의 아파트 상승폭들이 지금 많이 움직임이 빨랐죠.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까? 특히나 7월에는 자 정부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7월 하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스탠스나 포지셔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 저희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선착순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가장 빠른 날짜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그런데 또 이제 여러 가지 투자 공부를 하다 보니 1억을 모아서 예전에 생각했던 지역에 갔더니 벌써 2억 투자금이 되어 있고 또 2억 모아서 갔더니 3억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제 투자 금액에 맞는 투자처를 못 찾겠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 금액에 맞는 투자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1대1 대면 상담 안내도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초기에 선점 투자를 한다, 강남 3구의 재개발을 관심이 있다, 여러 내용들에서 말씀 주시는데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라는 질문. 자, 거기에 함께 수반되는 부분들은 본인의 자금 상황, 또 본인이 지금 주택이 있는지 또 없는지, 또 금액대는 1억대인지 2억대인지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1대1 대면 상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 역시 상시 우리 안내되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부동산 포트폴리오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짜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이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 한 주간의 흐름 살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격적인 흐름이겠죠. 바로 전해주시죠. 네, 자 7월 첫째 주 우리 서울 아파트값, 자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24년 하반기 슈퍼사이클 우리 상승기, 자 계속 상승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아파트가 상승을 하다가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또 보합세 일부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 자, 하지만 어떤가요? 꾸준히 우상향의 기울기를 보이다가 자, 이제 상반기에서 더 이상은 내 집 마련을 미룰 수 없다. 자, 풍부한 유동성의 무역수지 흑자의 반도체 특수의 그리고 이제는 동탄 실거래 호가가 26억까지 나왔다는 깜짝 놀란 뉴스까지. 자, 지금은 내 집을 지금 시기에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포모 현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가 서울 중심이죠. 자, 이제는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모두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가격 지수하고 평균 매매 가격을 조금 보자고요. 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가격 지수를 우리 올해 1월을 100으로 봤을 때, 자, 이제는 105, 자, 전월 대비해서 계속 우상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매매 가격, 자, 평균 매매 가격은 이미 25년 우리 하반기에 자, 14억 8천 이후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 8천 선. 자, 중위 매매 가격은 이보다는 좀 낮죠. 이런 형태로 꾸준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들이 뭘까요?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흐름을 할 때는 우선 첫 번째는 자, 거래량을 체크를 합니다. 지금 거래량은 어떤가요?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죠. 자, 서울 전체를 실거주 의무의 유연성을 포기해라라는 부분들. 자, 그런데 거래량은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지만 두 번째 전월세 임대차 가격들이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경매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은 전세 가격 자체가 깜짝 놀랄 만큼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변동률 면에서 봤을 때 최근 올해 6월 자, 전세가 월세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슈는 이 월세가 점점 그 가격대가 중심 업무 지구를 중심으로 직주 근접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쪽으로 점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꾸준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렇다면 지금 타이밍은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미루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이 유동성 장세에서 부동산의 합리적인 부분의 시야와 판단을 기준으로 자, 부동산 가치 투자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할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정말 기다려봐 집값 떨어질 거야 라는 소리가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세가와 매매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 어떻게라도 내 집 마련해야겠다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 초보 투자자들, 초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런 말씀으로도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 분담금에 흔들리지 않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 방법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서울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 자, 재개발, 특히 재건축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 얘기 나오면, 재개발 얘기 나오면, 정비사업 얘기 나올 때 어떤가요? 첫 번째,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너무 오래 기다립니다.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한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죠. 두 번째는 뭔가요? 자, 분담금. 자, 분담금에 대한 이슈가 초기에 특히나 정비사업에 투자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나오세요. 자, 실제 그 내용을 좀 보자면 사실 분담금이라는 건 지금 내는 게 아니에요. 자, 조합 설립만 된다고 해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단계별로 봤을 때 구역 선정이 되고 관리계획 고시가 되고요. 조합 설립이 되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는 바로 이 중기 단계 이후에도 10여 년이 걸리는데 이제 구역 지정 단계의 물건들을 보시는 경우에서 분담금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먼저 당겨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어찌 보면 재건축, 재개발 경우, 특히나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특히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인가까지 충분히 그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보고 그 움직임을 느끼는 과정에 있는 구역 내 매물이라면 시세 차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중간에 매도할 수 있는 찬스가 여러 번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되다? 미래 예비 조합원 입주권, 그 입장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 나중에 그 열차에 타려고 하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상당히 체크해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어찌 보면 사실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미래를 가보지 않았어요. 자, 미래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뭘까요? 분담금의 이슈, 또 이 부분이 이번에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다가 한번 자, 철회, 또 탈락이 됐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구역 내 정비사업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형태가 반복되다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지금은 수요가 명확하게 나침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미래 살만한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수요가 있는 지역에 무엇?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바로 그런 얘기에서 분담금이라는 부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이후에 미래 가치로 충분히 방어가 됩니다. 자, 5년 뒤의 아파트 시세, 10년 뒤의 아파트 시세, 자, 중심지로 몰려들수록 지금보다 집값이, 자산 가치가 더욱더 상승하고 현금의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너무 분명한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나중에라도 지금 전세금 또 입주 시의 잔금 부분들도 충분히 미래 가치, 아파트의 가치로서 커버가 될 수 있다. 즉 최근에 상급지, 특히나 우리 한남 5구역 또 우리 성수전략정비구역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자, 내가 돈이 없어서 입주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돼? 시공사 그리고 조합에서 먼저 이주비 대출은 물론이고 나중에 잔금 부분에 있어서도 잔금도 유예를 해주는 이런 형태까지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 충분히 조합원의 마진과 일반 분양가의 그 갭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네, 미래 가치가 더욱더 커지겠죠. 이런 내용들로 보신다면 분담금에 흔들려서 초기에 정비사업에 투자하는 재개발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을 미룰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들 내용을 오늘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저도 먼 미래의 그 고민을 사소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몇십 년, 10년이 넘게 걸리는 그 재건축, 재개발에 나중에 내야 하는 분담금을 미리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또 대표님과 함께 떠나보는 소액 선점 투자 시리즈 오늘 그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앞서서 우리 문의 주셨던 분들께서 이렇게 한 3억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강남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송파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상급지 송파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자, 우리 최근에는 재개발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뉴스나 또 여러 매체, 또 유튜브, 블로그 특히나 우리 저희 방송 통해서도 많이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예전에 재개발은 속도 빨리 되는 거 중요해. 그리고 확실하게 되는 것도 중요해.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자, 수요를 바탕으로 한 입지가 좋은 곳, 그리고 미래 가치의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이 서울의 아까 보셨던 평균 매매가보다 훨씬 높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곳들. 자, 지금 우리가 살려는 건 빌라가 아니라 미래의 아파트가 될 가능성을 사는 거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지역들. 자, 우리 재개발 쪽에서 용산, 마포,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양, 성수, 또 우리 사당, 방배권. 자, 오늘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 중에 송파권역에서 잠실, 삼전, 석천 또 요 권역에서 지금 움직임들이 어떠한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금액대별로 들어가는 이러한 구역들은 어디로 보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송파권역에 대해서 재개발 쪽 진행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최근에는 어떤가요? 강남 3구 재개발, 한강벨트 재개발에 관심이 많아요. 왜? 우선 기본적으로 요 라인 위쪽으로 재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 미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능성. 자, 그래서 한강 벨트 라인들을 기준으로 보자면 용산과 마포,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서초, 방배, 우리 특히나 사당 쪽, 그리고 우리 성수 자양, 그리고 성수 자양 구이, 그렇죠? 그리고 송파구 이런 쪽으로 크게 이렇게 네 군데를 한 빅4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특히나 이렇게 직주 근접과 인프라가 가장 갖춰져 있는 강남의 핵심구에서 가까운 잠실동과 그 옆에 송파권역들을 오늘 좀 보자라는 부분들이에요. 크게 보면 이렇게 잠실 쪽에 엘리트 클럽을 비롯해서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 자, 그 아래쪽으로 어떤가요? 자, 저층 저밀 주거지들이 있단 말이죠. 잠실 본동, 또 삼전동, 또 석촌동, 또 그리고 이쪽 라인에 있는 방이동 일부 구역에서 일어나는 모아주택의 흐름들까지 함께 보자면 크게 삼성동을 중심으로 한 직주 근접성을 모두 갖추고 모두 같은 비슷한 잠실동의 최상급 입지인데 나누어서 봤을 때 위쪽은 아파트, 아래쪽은 저층 저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부분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면 우리 송파권역 자체가 잠실동과 석촌, 삼전을 모두 포함해서 접근성이 좋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송파 잠실권역에서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자, 큰 흐름들, 행간의 의미를 좀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는 지금 좋은데 앞으로가 더 좋아지는 지역들이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자, 우리는 점점 어떻게 집값이 계속 오를까요? 인구는 감소하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자,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 지방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단순 비교이지만 자, 은행, 병원, 학교 이런 데 최소한의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 이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시설은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이에요. 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점점 은행, 병원, 학교는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객이 줄어요. 자, 그러면 외곽에 있으면 문을 닫죠. 점점 중심지로 몰려들어요. 중심지에 몰려드는데 준중심지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대형 병원, 대형 학교, 대형 문화 인프라들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또 중심지로 모아드는. 자, 세포가 점점 가운데로 몰려드는 듯한 이런 느낌. 자, 보통 세계의 중심 문화 업무지구들을 보았었으면 대도심이 다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뉴욕, 또 도쿄, 런던, 자,
유사하게 점점 가운데로 몰리는, 중심지로 몰리는, 핵심지로 몰리는 직장 가까운 직주락. 자, 직주 근접과 문화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진 이런 지역들을 점점 모아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심화된다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좋은데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자, 이러한 내용들에서 우리는 송파권역의 앞으로의 기대감, 미래 가치를 더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형태에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자,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실 GTX 노선에서도 A, B, C 가시권 다, 그 다음에 DF 뒤에도 이제 우리 타당성 검토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의미가 있는 노선은 역시 의미 있는 일자리가 170만 개가 모여 있는, 자, 강남권과의 접근성, 자, 삼성역이 언제 개통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가장 이슈인 부분들이고, 무엇을 보는 것보다는 방법론적에서 봤을 때도 지금은 이미 야구 경기, 운동 경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 직장과 또 문화시설과 탄천과 한강, 그리고 종합 문화, 레저, 전시, 호텔, 상업 부분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이 지금 좋은데 앞으로가 조금 더 좋아지는 이런 형태들. 여기가 삼성동 쪽이라면 이제 송파권역으로 얼마나 직주 근접이 같이 가까워지느냐, 얼마나 더 가깝게 접근성이 좋아지느냐,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걸어 다닌다는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뭐다? 걸어서 가는 보행 생활권. 처음에 아침에 일일 생활권이 아니고 걸어서 1시간, 2시간 내에 다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잠실과 송파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자, 더욱더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게끔, 50층 이상의 고밀도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더욱 정비 기본 계획을 가능하게끔 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남권 쪽에서도 우리가 송파 쪽, 위례, 수서, 자 보세요. 자, 이런 쪽으로 삼성, 송파, 위례, 또 수서 이런 라인들에 지금보다 앞으로의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봤을 때 성수와 삼성동을 축으로 보고 오른편, 그렇죠? 자, 라인을 보았었을 때 우리가 어느 지역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라인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성수와 자양을 중심으로 이제 구리, 군자, 능동으로, 자, 삼성, 잠실을 중심으로 이제는 속촌, 삼전, 그렇죠? 자, 이 라인 오른쪽으로 고덕동 라인까지 우리가 점점 이 확장성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의 가치 투자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특히나 송파권에서 잠실 일대, 자, 지금 오늘은 송파를 같이 보고 있는 거니까요. 내용을 좀 보시면 특히나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송파대로의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이 이제 열렸죠. 고층 고밀로 개발하고, 그렇죠? 벚꽃길 얘기도 나오고요. 자, 잠실 주공 5단지와 잠실 장미, 자, 내용을 주로 왼쪽 오른쪽을 중심으로 상당히 가격 상승의 흐름들이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이런 지역들 어떤가요? 자, 잠실권역에서 움직임이 세게 들어오고 있는, 시세를 견인하고 있는, 시세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자,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오를 때 이렇게 올랐으니까 여기는 덜 오르고 이제는 내가 있는 중급지 지역이 오르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실제로 달리는 말이 더 멀리 높게 뛰는 시장이 특히나 서울 아파트 주택의 흐름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쉬고 있는 말은 계속 쉬는 기간이 길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중급지 그리고 중하급지 그리고 외곽도 이제는 불길이 조금 오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돼서 올랐어요. 자, 오를 때 상급지와의 갭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상급지가 많이 올라요. 최근에 이런 하단에 헬리오시티 같은 데를 최근에 가보면 어떤가요? 그동안 우리 15억 이하 아파트들이 많이 지금 꿈틀꿈틀하잖아요. 자, 제법 볼 만한 매물들이 이제 가격 차이가 점점 좁혀지니까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런 현상들이 이제 다시 상급지의 시세가 하나둘씩 견인되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잠실 송파 생활권에서 잠실동과 또 우리 삼전동, 석촌동 중심으로 더욱 고층, 고밀 개발로 나아가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 잠실권의 재개발 쪽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면 특히나 여기 보이시죠? 잠실 송파구 재개발로 물론 초기이지만 예상을 해본다면 전체로 한 2만여 세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잠실동 상단만 써놨는데 자,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 석촌동이 있네요. 석촌동 왼쪽에는 어떻죠? 이미 한국투자신탁과 자, 초기 구역의 움직임을 조용하지만 알차게 진행하고 있는 석촌동 하단 또 재개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고분역을 중심으로 오른편에서도 지금 이제 초기에 닥터빌드하고 명성 CNC 자, 우리 정비업체들 지금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자, 왼편으로 가면 상단은 지금 움직임을 조용히 보면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래쪽 우리 민간도심 복합개발로 자, 이미 추진위가 모아타운 때부터 벌써 3년 넘게 준비를 해온 곳이죠. 여기에 있어서도 충분히 보고 있고 자, 이 아래쪽에 1000세대 정도 이상 보고 있는 SH 모아타운 잠실동 이미 조건부로 선정이 됐고요. 이 위쪽으로 보았었을 때는 잠실동 하단의 도심복합개발 이제 잠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왼편, 오른편으로 나누어서 역시 같이 재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무슨 얘기다? 재개발을 볼 때 첫 번째 나홀로 하는 재개발이 없어요. 밴드웨건 이펙트 함께 가는 동저 현상이 너무 중요하다. 이 친구가 하니 나도 하고 여기가 되어서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이쪽이 빌라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그 옆에 BC 지역도 함께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이런 시그널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강남 업무 중심지구와 얼마나 가까운데 노후도는 법적인 요건 노후도인 60%를 충분히 넘겨서 형태는 도심복합개발 또는 모아타운 그 외에 재개발의 형태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유는 가장 큰 것. 같은 입지인데 아파트를 지어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한데 미래 가치는 이미 35억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재개발 구역도를 가지고 하나씩 좀 볼게요. 우선 가장 큰 부분들은 잠실 쪽 송파권을 볼 때는 우선 이렇게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좌우를 나눠보는 부분들이 먼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본다고 하면 자, 우리 위쪽 한강변 쪽으로 보는 잠실역 쪽 라인으로 봤을 때 이쪽 라인에 아무래도 상급지 중에서도 1급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석촌역과 송파역을 중심으로 그렇죠? 두 번째 우리 여기가 2급지가 될 것 같고 그 아래 계룡, 오금, 자 마천에 가까울수록 그 다음 급지가 될 것 같죠? 자, 여기에서 보았었을 때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장미와 잠실 주공 5단지 자 활발하게 움직임이 되고 있어요. 최근 뉴스가 났죠? 송파구청장 자 1호 잠실 5단지 승인 인가를 내준 것이 지금 첫 번째 주목할 만한 정비사업 뉴스로 송파구에서 나왔죠. 자, 아래쪽으로 보자면 우리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이런 잠실동 또 삼전동 또 도심복합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석촌동 같은 경우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요렇게가 잠실 본동이에요.
그리고 삼전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단 민간도시복합개발, 그리고 속천동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이죠. 자, 단계로 보자 그러면 아무래도 속도감은 추진위 구성도 좀 오래됐고,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주민설명회도 2회 이상 하고, 이제 도심복합개발이 7월에 시행세칙이 나오면 활발하게 입안 제한을 넣고 동의서 진구에 대한 세팅이 끝난 우리 삼전동 같은 경우, 자, 지금 구축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한 4억 이상 실투자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매물 자체가 많지 않은 상태예요. 두 번째로 속도감이 있다라고 그러면 비슷한데, 우리 민간도심복합개발로 보자면 속천 고분역을 중심으로 왼편과 오른편에서 역시 사업 추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왼편은 우리 한국투자신탁 쪽에서 우리 실제로 구역계를 지정하면서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오른편의 경우는 어떤가요? 오른편은 역시 지금 초기에, 자, 이 초기 움직임이 있더라도 어떤가요? 자, 주민설명회만 했어. 추진 준비를 한다고 해. 자, 그러면 내가 매물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매물을 내놓지 않아요. 자, 그런데 수요는 지금 어디에 있다? 강남 3구 재개발 또는 한강벨트 재개발, 상급지에 진입하고자 하는데 초기에 심장 박동수가 느껴지는 이런 지역들에 관심이 많다. 자, 그런데 지금 되고 나중에 샀다 훅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자, 지금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부동산의 부동산의 특징,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최대로 해칭할 수 있는, 자, 형태를 보자면 그만큼 변동성이 주식이나 다른 자산에 비해서 매우 적고 안전자산에 가까운, 자, 우리 부동산 쪽에서 자, 상급지에 지금 우리가 점을 찍고자 하는 내용들의 움직임이, 이 아래는 모아 잠실동 329 대상지 이미 선정이 됐어요. 옆에는 우리 대리마크로 브랜드로 들어가는 올해 가을에 이제 이주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이제 잠실동 상단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초기 움직임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요 왼편으로는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들이 역시 나오고 있고.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하나씩 볼게요. 삼전동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 삼전역과 속천고분역 사이에서 구역은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자, 도심복합개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 6만 제곱미터, 최대 2만에서 6만 제곱미터죠. 주거 중심형으로 하려니까 20m 접도율 내에 도로, 간선도로를 끼고 있어야 되는데, 자, 간선도로를 끼고 있는 경우가 지금은 안 보이는데, 요 아래쪽에 탄천도로를 20m 간선도로로 간주해서 아마 서울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 2, 3구역, 자, 구역별로 나누어서 지금 활발하게 신탁사도 선정되어 있고, 이제는 대대적인 주민설명회까지 맞춰서 그 다음 스텝에 이제는 아마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후가 될 것 같은데, 한 7월 중순 이후에 도심복합개발에 민간 형태로 추진하는데 주거 중심 형태로 나오는 부분들. 자, 아직 움직임이 정말 극초기인데 빌라의 시세가 최근 2년 오른 걸 보면 너무 가파르죠. 내가 투자를 안 하는 것이 후회가 되는 그런 지역일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역은 이렇게 나누어서 3개로 나누어서, 자, 6만 제곱미터가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설명회 때도 나왔어요. 1구역, 2구역, 3구역. 자, 아파트를 지은다면 이렇게 건축 배치도가 나올 수 있는 대략 한 6천여 세대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 송파권역 내에서 접근성이 좋은데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시세는 구축은 신축 포함해서 실제로 투룸에 9평, 10평 기준 대지 5평, 6평 정도의 5년 정도 된 준신축의 경우에 실제로 시세가 한 7억에서 8억 선. 그리고 실제 투자금은 한 4억 선 정도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초기에서 아무래도 투자금을 조금 적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석촌역 하단에 우리가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서, 자, 여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구역도가 2개로 구분이 돼 있어요. 하나는 정비업체가 지금 2군데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초기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2개 정비업체에서 같이 움직이는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들, 그리고 얼마나 관심이 있다면 사업 설명회가 각 정비업체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도시복합개발 요건 검토,
20m 간선도로 주변에 6m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전체 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 자,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은 구역도가 조금 다르죠. 두 번째 또 정비업체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6만 제곱미터 이하고 세대수는 1000세대 미만. 노후도는 어때요? 78% 정도. 자, 이제 초기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자, 이 아래가 어딘가요? 자, 규칙을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헬리오시티 아파트 시세. 자, 9평이 30억을 넘었어요. 자, 노후도 요건 충분히 갖춰졌어요. 접대율도 갖춰져 있어. 그리고 주민 동의율들이 이렇게 움직임의 시그널들이 처음에 나오고 있는 이런 지역들.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특히나 요거는 그 다음번 안에서, 그렇죠? 조금 위쪽이 좀 달라요, 그죠? 네, 이런 형태들. 자, 그만큼 지금 극초기임에도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얼마나 초기 단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세의 바로미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체크해 본다면 아, 지금의 서울 재개발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동 부분이에요. 자, 잠실동은 보시면 모양을 몇 개를 이렇게 그렸네요. 자, 삼전동, 잠실 세내, 종합운동장. 자, 크게 보면 500m씩이 조금씩 걸쳐져 있는 트리플 역세권인데 삼전역 이 아래쪽은 어때요? 자, SH 모아타운으로 자, 올해 2월 26일 날 선정이 됐어요. 조건부로. 이 옆에는 어떤가요? 우성 4차. 대리마크로로 올 가을에 2주를 앞두고. 자, 요 바로 위쪽. 요렇게 나누어서 이쪽은 도심복합개발, 또 이쪽은 모아타운 형태 함께 논의가 되고 있는 잠실 본동 하단의 움직임. 바로 그 위쪽 여기가 뭔가요? 자, 유명하죠. 잠전초등학교와 잠실 근린공원, 잠실 본동 주민센터가 여기 있어요. 잠실 본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아래쪽과 위쪽이 나누어서 자, 뜨거운 관심에 서울 재개발의 최상급지의 심장 박동수가 느껴지는 여기에서 소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한 3억 이하로 이런 부분들로 실제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이미 선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삼전, 석촌, 특히나 잠실 이런데 아직 확정으로 조합 설립 인가 단계가 아니어도 실제로 충분히 미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에 투자해서 그 몸뚱아리가 오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바로 이 오른편은 여기서 가까워 도심복합개발 같이 검토를 할 수 있고요. 이쪽은 기본적으로는 노후도는 모아타운을 잡아놓았는데 충분히 재개발 형태에서 노후도 74%, 면적도 세대수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이런 함께 진행한다라는 부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모여져 있는 동조현상과 밴드웨건 이펙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내용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기에서 잠실 본동이 이 위쪽은 보시면 곤란하고요. 새마을 상가 상권이 있으니 여기를 빼고 이 아래쪽 공원을 중심으로 왼편, 오른편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미 진행이 하고 있으니 이 라인이 바로 가장 시장에 관심이 있는 잠실 본동에 있어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런 형태의 잠실 본동을 중심으로 한 좌우측의 개발과 송파구의 전체적인 재개발의 흐름들이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노후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봤지만 끝으로 보면 이렇게 삼전, 종합운동장, 잠실 세내 이렇게 중심으로 어떤가요? 각각 반경 500m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충분히 역에서의 가까운 부분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매물 가격대를 조금 더 보자면 기본적으로 실제로 임장을 조금 잘 다녀보시면 좋아요. 네, 이러한 투자처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저희 세미나 1대1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내용을 보자면 가격대들은 지금 많이 시세 탄력도를 받아가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움직이는 구역대 내에서 어떻다? 안전하게 주택이어야 되고 예비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되고 자기 자본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감정평가 결과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건 이제 예시들이에요. 자, 7억대부터 이렇게 투룸 기준으로 이런 형태들 매물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구역에서 움직임들 잠실과 송파권에서 함께 찾아보면 지금 뜨거운 서울 재개발, 그중에서도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이런 핵심지의 흐름에서 우리가 박동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데 관심을 가져보고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좋은 곳이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곳 송파구에서 투자할 때 또 주의해야 할 점까지 일러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세미나 안내도 나가고 있는 번호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문자 주신 고민 사연 하나 빠르게 해결해 볼게요. 뒷번호 0655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에 올해 10월 입주하는데 이곳을 매도하고 5억의 여유자금을 더 보태서 잠실이나 위례 쪽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거주는 그대로 하고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네, 우리 시청자님 문자 상담 주셨습니다. 자, 연신내 쪽에서 잠깐 좀 볼게요. 자,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자, 연신내역 쪽 요 하단으로 보자면 우리 어떤가요? 전체가 다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연신내역 쪽에서는. 자, 무슨 말씀이냐? 연신내역 요 아래쪽에 우리 대조 1구역 자, 진행했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작년에 어떤가요? 자, 일반 분양했고요. 올해 가을에 입주를 하죠. 자, 대조 1구역 그 옆에 우리 GS 그 위쪽에 가련 1구역. 자, 우리 연신내역 재개발 3대장이 이제 일반 분양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연신내가 앞으로의 연신내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아직 입주장 전입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시고, 대신 지금 4억에서 5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서울 재개발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관심을 갖는다면 연신내 쪽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드렸던 방배권이라든지 또는 송파권역, 특히 이런 지역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지역 중에서는 실제로 잠실 본동 쪽도 좋지만 특히나 석촌동역 왼편 또 오른편 이렇게 위아래쪽으로도 지금 움직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 형태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고를 때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초기인데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자, 급격하게 많이 오른 부분들, 자,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내가 관심 있어서 하는 물건이 진짜 근생은 아닌지, 주택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주변에 대한 시세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되지만 사실 지금의 시세는 어찌 보면 앞으로 오를 재개발의 전체적인 단계별 흐름에서는 무릎쯤 와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는 격언도 있잖아요. 자, 지금의 서울 재개발 상급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은 이제 무릎 단계다. 앞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우리 대저 1구역 조금 더 보유하시고, 우리 송파 특히 방배권 이런 쪽 최상급지에서 초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들에 관심 가져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도 계속해서 보유, 투자는 따로 이렇게 투 트랙 의견 전해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세미나 기회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매주 토요일과 목요일 날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선착순으로 빠른 날짜에 함께하실 수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